자, 이번 시간에는 OSPF 프로토콜을 통해서 디폴트 루트를 전달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 디폴트 루트란 거는 뭡니까? 디폴트 루트란 거는 자, 디폴트 루트란 거 우리가 패킷이 이렇게 라우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라우터로 이렇게 들어오면 패킷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라우터는 뭘 봅니까?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합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 룩업에서 첫 번째 룰이 뭡니까? 롱기스트 매치죠. 롱기스트 매치된 거 보고 만약에 여러 개 경로가 있으면 뭘 본다? AD 값이 작은 걸 보고 동일할 때는 뭐냐? 매트릭 값을 통해서 파악해서 이걸 파악한다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라우팅 테이블 룩업해서 어떻게 된다? 이 중에서 최적 경로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매치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드랍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드랍이 되는데 이 드랍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드랍 방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라우터가 예를 들면 이 한 곳에만 연결되어 있다 해보겠습니다. 얘는 무조건 모든 트래픽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모든 트래픽을 다 보낸다는 의미로 이 디폴트 루트란 걸 해놓아서 얘는 모든 경로를 다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0.0.0.0 0.0.0 이렇게 해서 다른 말로 0.0.0에 마스크 0 이렇게 해서 프리픽스 0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디폴트 루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루트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것이 있으면 라우팅 테이블에 매칭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쪽으로 보내라는 거죠. 이 디폴트 루트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했어요. 뭐냐면 스태틱으로 하고 이걸 동적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로 전송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스태틱으로 할 때 어떻게 되냐면 IP 루트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게 0.0.0.0 이렇게 해서 디폴트를 이렇게 디폴트 경로 모든 경로로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넥스트홉 IP를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넥스트 홉 IP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들을 이렇게 있는 이 경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스태틱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수동으로 만든 거고 이게 아니라 얘를 동적으로 전송한다는 건 뭐냐면 동적이라는 건 우리가 다 뭡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이죠. 이 라우팅 프로토콜로 자기가 디폴트 루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옆에 라우터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디폴트 루트를.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스태틱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라우터에 가지고 있다 해봅시다. 그럼 뒤에 라우터는 다 원래는 다 디폴트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때문에 얘가 자기 가지고 있는 립이나 EIGRP, OSPF 프로토콜로 이 디폴트 루트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과 결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 회사 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회사 내에서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인터넷으로 LG, KT 이런 데 연결된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인터넷 라우터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회사 내에서 이 라우터가 있고 이 밑에 여러 개의 라우터가 있다 해봅시다. 그럼 뭐냐면 이쪽 회사의 모든 트래픽들이 인터넷 가는 트래픽은 결국은 이 라우터를 거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LG, KT, SK로 갈 거, 서비스 프로바이더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냐면 요 라우터에서는 무조건 모든 트래픽, 알지 못한 트래픽을 다 이쪽 가게 이렇게 스태틱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회사 내부에는 그 받은 거를 자기의 라우팅 프로토콜 통해서 자기의 OSPF, EIGRP 이런 프로토콜 통해서 내부적으로 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각 라우팅 프로토콜 립 EIGRP, OSPF별로 이 디폴트 루트를 전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 재분배란 기술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OSPF는 재분배를 통해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명령을 써야 됩니다. 사실 이 명령은 여기 립에도 있었던 명령입니다. 그래서 립에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 인터넷 통신사가 있다면 우리가 회사가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으면 회사 내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회사 내에서 인터넷 통신사를 겹치는 요 인터넷에 연결하는 인터넷 라우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모든 트래픽이 다 어디로 간다? 192.0.2.1 요쪽 통신사 쪽 넥스트업으로 가도록 딱 설정해 놓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그런 경로가 없죠. 요 OSPF니까 요 OSPF에 연결된 경로들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제 OSPF로 요 디폴트를 간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이 요 1번 라우터 이렇게 스태틱 루트 설정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스태틱 루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게이트 오브 라스트 리조트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요 191.0.21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수신한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요 라우터에서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터라는 명령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라우터 OSPF1 그리고 디폴트
information 디폴트 루트라는 데죠. 디폴트 루트를 originate 만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한테 있던 그 경로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것을 그 명령을 딱 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디폴트 보시면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스태틱을 만들어 두고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트 명령을 딱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 이 옆쪽으로 스태틱 루트를 다 전달하게 된다. 요거를 이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달하고 나면 이제 얘들 가운데 다 디폴트 루트 정보가 얘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 B1 라우터를 보면 어떠냐면 얘가 게이트 블라스트 리조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경로에 대해서 10.1점, 12.1로 갈아줘. 요 라우터로. 그래서 뭐냐면 얘가 이렇게 디폴트 루트를 던질 때면요. 너는 이제부터 모든 경로 보낼 때 내한테 보내면 돼. 너도 모르는 거 있으면 내한테 보내.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게 되고 얘가 뭘로 받았다? OS 프로 PF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O라고 찍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얘는 E로 봅니다. E란 거는 external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OSPF의 external이 있지 않습니까? 요 경계에서 스태틱 루트로 외부가 그래서 external입니다. external 2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external 2. 1도 있고 2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에게 엣지 라우터에서 인터넷 연결되는 스태틱 루트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트 하면 얘를 요 경로를 OSPF로 내가 OSPF로 강구할게요. 여러분 강구하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OSPF의 업데이트 패킷에 디폴트 루트 정보를 딱 전송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가끔 우리 요 뒤에 명령 중에 always라는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원래대로면 항상 요게 있어야지 전달하는데 요게 있든 없든 간에 요걸 항상 전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alway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옵션들이 몇 가지 되어 있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 원래는 이게 재분배를 할 때 배워야 되는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여기까지 CCN에 잘 모르셔도 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lways라는 거는 항상 디폴트 루트가 없더라도 OSP 전달한다. 그리고 자, 그리고 얘가 우리가 OSPF는 안에서 이렇게 하면 밴드위스별로 요것들은 뭐냐면 여기 매트릭 값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00메가 기준으로 인터페이스 10메가면 이렇게 10을 인터페이스 코스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태틱에서 디폴트 루트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디폴트 루트는 사실 다른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이죠. 그럼 이쪽으로 얘가 목적지 가는 이쪽을 대해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얘들한테도 OSPF에 동작하니까 기본 매트릭 값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OSPF는 특별히 매트릭 값이 없으면 기본 값은 항상 20을 줍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매트릭 값은 20을 주고 이 매트릭 타입이 뭘 주냐면 1을 하거나 2를 주게 됩니다. 근데 기본 값이 2입니다. 2가 뭐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본값이 20으로 넘어온다 했죠. 그러면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가는 매트릭을 총 얼마냐면 20으로 보게 됩니다. 매트릭 20으로. 그리고 요 포트가 E0-0이고 E0-0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인터넷 라우터가 이 디폴트 루트를 이렇게 해서 OSPF로 뿌리지 않습니까? 뿌립니다. 그러니까 뿌리게 되면 이렇게 전달하는데 요게 이제 20으로 나가는 경우 20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서 요 구간은 얼마입니까? 10메가니까 100에서 10메가 나오면 1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20 더하기 10해서 30으로 매트릭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럼 그 뒤에 라우터는 여기 2면 40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안 던지고 요게 20값이 있으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타입 2란 방식은 뭐냐면 항상 요 값이 항상 일정한 방식입니다. 고정값입니다. 20으로. 뭐냐면 얘한테 전달돼도 뒤에 전달돼도 계속 20입니다. 근데 이 원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전달될수록 그 인터페이스의 값이 일반적으로 더해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원입니다. 근데 기본 값은 뭐냐면 이 2에 20, 매트릭 타입 2의 값이 20입니다. 2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OSPF는 기본적으로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을 가져올 때는 항상 뭐냐면 매트릭 값이 얼마다? 20으로 가져오고 이 매트릭 타입을 얼마로 가져온다? 2로 가져온다. 2란 건 뭐냐면 항상 요 값이 라우터를 거치더라도 항상 고정적으로 20이 안 변한다. 하지만 1로 가져오면 인터페이스 코스트가 계속 누적돼서 값이 계속 커지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유일하게 요렇게가 기본인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터로 가져오면 요 값이 항상 1로 가져옵니다. 요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뒤에 나올 거니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을 일반적으로 가져올 때 보면 기본값을 20으로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디폴트 오리지네이트 명령으로 가져올 때만 얘가 1로 가져오게 된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립 이렇게 OSPF가 있고 여기 립이 있으면 이 양쪽 간에 이거 경계 라우터를 합니다. 이 경계 라우터에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져올 때 우리가 립의 경로에 대해서는 립은 호비를 쓰고 얘는 뭐 OSPF 밴드위스니까 서로 간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넘겨올 때 임의의 그냥 시드 기본 매트릭을 줍니다. 그 시드 매트릭이라는데 그 값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20인데 모든 게 다 20인데 유일하게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널레이터 가져올 때는 가장 낮은 값 1로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트릭 타입 2번 기본 2번 값은 뭐다? 익스터널 그냥 우리가 넘어올 때 이 시드 매트릭이랑 기본 20이 되어 있으면 그 값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1로 넘어오니까 이 값이 1이니까 1이 계속 라우터를 100개 통과해도 라우팅 테이블 1로 보인다는 게 바로 타입 2입니다. 타입 1은 누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루트맵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디폴트 인포메이션을 뭐냐면 이렇게 가져올 때 뭐냐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예를 들면 뭐 여기 라우터 인터페이스가 업이거나 아니면 특정 프리픽스 네트워크가 존재할 때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서 LSA 타입이라고 우리가 LSA라고 이제 이 라우터 LSDB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 LSDB가 실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LSA로 구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퍼즐처럼. 근데 이 얘를 딱 하는 순간 LSA5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 보면 external이란 게 LSA5라는 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0.0.0 디폴트 루트에 0.0.0이지 않습니까? 0.0.0이 0이니까 얘를 하고 이걸 만든 라우터 요걸 이제 ASBR이라 합니다. 우리가 OSPF 배웠을 때 보시면 이 에어리어와 이렇게 있으면 에어리가 이렇게 있고 에어리가 있고 이렇게 에어리가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에어리어 제로라고 할게요. 에어리어 제로 얘를 이렇게 에어리어 제로라 해보겠습니다. 요게 에어리어 1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리어와 에리어 라우터를 뭐라 합니까? ABR이란다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과 이렇게 하는 라우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 라우터 이쪽 왼쪽에는 이 라우터 이쪽에는 예를 들면 여기가 립이 돌거나 OSPF가 돌거나 별도로 스태틱 루트가 돌거나 이러면 서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에 경계된 라우터를 바운더리 라우터, 경계 라우터인데 어떻게 오토노미스 시스템 바운더리라 해서 얘는 에어리어 바운더리고 얘는 ASBR이라 해서 요 ASBR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디폴트 루트로 가져오니까 얘가 뭐가 되냐? 이 ASBR이 됩니다. ASBR.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실습하면서 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요 링크를 디폴트 루트를 가져왔는데 이걸 누가 가져왔나? 이게 ASBR 하는 그 라우터의 라우터 아이디가 어드버타이즈 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네트워크의 마스크는 0.0.0이니까 마스크가 이렇다 있고 타입 2 그리고 매트릭은 얼마다 1로 이렇게 가져왔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제 디폴트 루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는 랩을 해볼 건데 실제 랩을 해보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을 전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랩이 있고요. 먼저 이제 IP 주소를 제가 기본적으로 넣어놨는데 여기 IP 주소 룰이 이렇게 적어놨죠.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show IP root connect 이렇게 보시고 자 14.1 그 다음에 여기 14.1 있죠. 그 다음에 12.1 그리고 1.1.1 잘 있네요. show IP root connect 이렇게 보시면 여기 12.2 23.2 그리고 2.2.2 이렇게 돼 있고요. show IP root connect 보시면 여기 보면 23.3 그리고 3.3 이렇게 있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본적으로 그 IP 주소가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show IP OSPF 인터페이스 브리프 보시면 이제 OSPF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외도 보시면 show IP OSPF 인터페이스 브리프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3번도 show IP OSPF 인터페이스 브리프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show IP OSPF 네이버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다 이렇게 풀인데 DR이 보이는 거니까 타입이 이제 그 브로드캐스트 타입입니다. 맞죠? 그래서 show IP OSPF 인터페이스 0-0을 보시면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타입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2단의 1:1 구간이니까 다 포인트 포인트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로 바꿔 볼게요.
OSPF 네트워크 포인트 투 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를 바꿔주고요. 이렇게 미스매치 에러가 뜰 겁니다.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로깅을 여기서 똑같이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양쪽에 있으니까요, 맞죠? 양쪽 다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R3는 한쪽에만 있네요. 인터페이스 0-IP OSPF 네트워크. 자, 이렇게 바꿔주고 나시면 이제 더 빨리 되죠. 나중에 이제 웨이트 타임 필요가 없으니까 네이버 될 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P2P로 다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한번 때려볼까요? 이렇게 때려 보시면 여기 다 P2P죠. 네, P2P. 아, 여기는 안 들어갔네요. 여기 보시면 P2P. 그래서 P2P 잘 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포인트 포인트로 잘 돼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show IP OSPF 한 번에 날려볼게요. show.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풀 상태고, 뒤에 없는 거는 이제 포인트 포인트는 없지 않습니까? 없고 이렇게 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R4 라우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 루트라면 R4 라우터는 이제 모든 트래픽을 그냥 이쪽으로 보낼 거니까, 이쪽 이제 그 R1으로 보낼 거니까 IP 루트 0.0.0.0 0.0.0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출구 인터페이스를 적어도 되죠. 출구 인터페이스 적어주고 1918 14.1 이쪽으로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show IP 루트 스태틱 보시면 이렇게 잘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외부는 그냥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러면 이 R1에서 얘가 실제 이제 회사 내부 인터넷 라우터입니다. 원래 통신사는 일반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자, 그 상태에서 IP 루트 0.0.0.0 0.0.0 그다음에 출구 인터페이스 이 0-2번이죠. 이 0-2 그다음에 192.168 14 얘를 이제 넥스트업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면 show IP 루트 스태틱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잘 들어와 있고, 라스트 리조트 디폴트 루트 잘 들어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R2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show IP 루트 스태틱 보시면 얘는 없죠. 이 R1이 가지고 있던 디폴트 루트가 뒤쪽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라우터 OSPF 1 디폴트 information originate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show IP 루트 OSPF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안 올라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왔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서 OSPF로 디폴트 루트를 받아와서 이렇게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받아올 때 owning OSPF라는 뜻이고, 여기 E가 external 또 type 2라는 걸, type 2는 이게 인터널 코스트가 누적이 안 되고 가져왔던 가져왔던 값으로 계속 가만히 있다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은 얼마를 가져온다 했죠? 매트릭 값을 20인데 디폴트 루트는 얼마로? 1로 가져온다. 그래서 얘도 1이죠. 왜냐하면 타입 2는 E2 타입 2는 누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배워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핑은 한번 대통신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제 외부 경로에 대해서 핑 4.4.4 예, 잘 되네요. 외부 여기서 여기를 구간을 핑 4.4.4 예, 잘 되고요. 다시 핑 예, 잘 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통신을 확인했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한번 볼게요. show IP OSPF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 DB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한 줄이 우리 뭐냐면 LSA라고 합니다. LSA를 우리가 한 줄 LSA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타입 5A external link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정보가 뭐냐면 우리가 재분배를 이게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터 가져왔을 때는 여기 타입 5에 0.0.0.0 요게 우리가 디폴트 루트가 0.0.0.0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show IP OSPF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externa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해주시고, 그다음에 external이라는 걸 해주시고, 얘의 제일 앞쪽 이 링크 ID 쪽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0.0.0.0. 자, 그러면 여기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0.0의 마스크가 0이죠. 0. 그 0.0.0을 디폴트 루트니까 그럼 매트릭 타입이 2. 그리고 매트릭은 값을 1로 가져오고 태그는 우리가 가져올 때 태그를 붙이게 되는데 그 시스코 iOS 같은 경우에는 얘의 OSPF 프로세스 넘버가 1이기 때문에 걔는 그냥 태그로 가져오더라고요. 다르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CCNA 과정에서는 이 알아줘야 될
그게 뭐냐면 여기 라우터 링크 스테이트 LSA가 이게 LSA1이라고 합니다. 이거 LSA1이고 얘가 타입 5 이렇게 해서 타입 5가 두 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를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요 구간 2와 3 구간을 제가 그걸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저기 네트워크 타입을 브로드캐스트 타입으로 다시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R2를 한번 바꿔볼게요. R2도 요 구간을 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OSPF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나타나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20-1 맞고 얘도 20-1을 제가 했는데 지금 웨이트 타임이라서 그러네요. 웨이트 타임이라서 투웨이 상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앞쪽에 볼게요. 원래 이렇게 보면 여기 뭐 라우터 링크란 게 이게 LSA1입니다. 원 정보거든요. 이게 LS5인데 이게 뭐냐면 1.1.1 얘 라우터 아이디 여기 있죠. 광고한 놈이 1.1.1 얘가 1.1.1 얘가 2.2.2 3.3.3 요게 그냥 각각이 자기와 연결된 네트워크 정보들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던지니까 그러니까 요거 세 놈이 던지니까 이걸 알고 있고 그리고 얘는 뭐냐 외부에서 가져온 경로는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서 표시하게 됩니다. 요게 일반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요 구간을 제가 브로드캐스트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면 어떻게 변화가 있냐 보세요. 바꾸고 나면 여기 보면 이상하게 넷링크라고 하나 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바꾸고 나면 여기 뭐 생기냐면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타입에는 뭘 뽑는다 했죠? DR을 뽑죠. 그 DR의 IP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DR에서 수도 링크, 수도 노드가 트랜짓 링크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는 요거나 기본적으로 라우터가 다 포인트 투 포인트면 요것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DR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생기고 그리고 요 구간은 외부에서 이렇게 디폴트 정보를 외부에 가져오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0-1 구간을 제가 다시 이렇게 포인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0-1 IP OSPF 또 포인트 다시 바꾸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0-1 IP OSPF 네트워크 포인트 이렇게 또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제 여기 좀 있으면 사라질 겁니다. 이제 요것도 요 정보가 좀 지나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제 사라졌죠. 자, 이렇게 없죠. 그래서 포인트만 있으면 이렇게만. 그래서 우리가 외부 정보도 안 가져오면 각자 자기가 이런 정보들만 자기가 만든 요 정보들만 있습니다. 요걸 한번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나중에 LSA 타입일 때 설명을 할 때 한번 CCNP나 할 때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라우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라우터라는 표현을 쓰면 요쪽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1.1.1 요걸 보시면 얘가 1.1.1 요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라우터는 뭐가 가지고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요 라우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1.1.1이라는 스터브 루프백을 하나 가지고 있고 얘는 이렇게 해서 포인트 투 누구 가르치고 있죠. 누굴 가르치고 있다? 2.2.2 라우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나의 IP 주소는 19168.12.1이야 맞죠? 이렇게 하고 그럼 요 네트워크는 19168.12.0에 24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우터 각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LSA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라우터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렇고 2번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보를 LSA1 그럼 여기 DR이 만들면서 생기는 걸 넷링크 정보라 해서 네트워크 링크 정보라 해서 타입 2 요걸 타입 5에서 CCNA 가정은 타입 1, 2, 5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거를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랩을 하나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인포메이션 여기 스태틱 루트가 있어야지 전달이 됩니다. show run in 우리가 루트를 보시면 아까 요게 있었기 때문에 전달되는데 제가 요것들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자, 요걸 딱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디폴트 루트가 없는데 우리가 OSPF로 디폴트 인포메이션 우리 얘한테 전달할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럼 여기서 show IP 루트 OSPF 보시면 이제는 그 디폴트 루트가 사라졌죠. 다시 제가 만들어 볼게요. 다시 만들면 이제 다시 또 보일 겁니다. 다시 또 보이죠. 근데 제가 또 다시 삭제하면 또 안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있어야 존재하는 거죠. 근데 있고 없고 따라서
관계없이 항상 전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디폴트 인포메이션 할 때 오리지네이트 할 때 뒤쪽이 뭐냐면 이게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always를 딱 때려 봅니다. 자, 지금 없는 상태인데 always를 때렸죠. 그러면 원래 없으니까 전달하지 않아야 되는데 always 때문에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달돼 있죠. 이렇게 해서 전달돼 있어. 이렇게 해서 전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always라는 걸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때 기본 매트릭 값이 얼마를 가져왔냐면 1로 가져왔죠. 1로 우리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재분배라 외부 거 가져오면 20인데 얘는 디폴트 인포메이션 1로 가져온다 했으면 내가 이걸 만약 100으로 가지고 싶다 해보겠습니다. 100으로. 자, 이렇게 100으로 가져왔다 바꿔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보시면 얼마입니까? 여기 100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보시면 얘가 100으로 바뀌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번하고 3번이 100이 같죠. 왜 같죠? 이게 타입 2로 기본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거 보시면 매트릭 타입을 1에 할래 2를 할래 했으면 제가 기본값이 2인데 1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바꿔보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2에서 바꾸면 어때요? 이제 110으로 가져오죠. 왜냐하면 얘가 100으로 가져왔는데 요게 10메가니까 100 나누고 10하면 10이니까 110, 여기는 120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타입을 또 바꿔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옵션들을 추가하셔서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